여기가 바닥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혹자는 시즌 종료를 이야기하는데 뭐 꼴랑 25% 빠진 것 같다가 뭐 시즌 종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긴 것 같아요. 시즌 종료는 글쎄요, 뭐 제 눈엔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. 올 시즌 당연히 짱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물량 덜어내고 나갈 사람 나가고 내보내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올리거든요. 저는 올해 그래도 2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좀 많이 오르면 한 18만에서 20만 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? 안녕하세요,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일요일 아침 8시 15분입니다. 며칠 전에 불과 하루밖에 안 됐죠. 하루 만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고,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비트라는 세계 5대 거래소에 속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아주 큰 규모의 거래소죠. 여기에서 무려 15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가 됐습니다. 한 14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한화로 한 2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.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에요. 두 번째로 큰 규모보다도 2배 이상 큽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죠. 트위터의 아캄 사이트를 보면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을 탈취해서 그거를 여러 주소로 이렇게 흩뿌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 정말 어마무시한 게,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불과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이다라는 게 바로 알려집니다. 그래서 범인이 심지어 특정이 됩니다.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데가 북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커 그룹이거든요. 좀 되게 부끄러운데 박진혁, 기밀, 뭐죠? 이제 무슨 찬혁? 잘 못 읽겠네요. 어쨌든 한국 사람 이름이랑 똑같잖아요. 북한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들이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이후로 바이비트 어쩜 망할 수도 있겠는데?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만약에 진짜 바이비트가 망했으면 이거는 정말 재앙이 내려졌을 거예요. 힘들게 올라온 비트코인 가격이 또 폭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좀 무난하게 잘 해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얘네들이 이더리움을 탈취해서 이더리움은 좀 팔기 어려워서 그런지 비트코인으로 변환을 시도를 했습니다. 북한 애들도 알고 있는 거죠. 비트코인이 진짜 가치가 좀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죠. 누구나 암호화폐 하면은 비트코인이 좀 대표적이니까 이걸 좀 변환을 좀 시도를 했어요. 체인 플립이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변환을 시도하고 어떻게든 탈취를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바이비트 CEO가 체인 플립에 요청을 한 거예요. 얘네가 우리한테 훔쳐간 이더리움을 변환하지 못하게 동결 좀 해줘라. 못 빼내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, 아무래도 좀 블록체인은 좀 탈중앙화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다. 하지만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중단해 놨다. 더 이상은 안 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. 이렇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해킹한 좀 이더리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좀 동결 비슷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바이비트의 대응을 제가 정말 놀랍게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은 전혀 몰라요. 제가 바이비트 좋아하는 거래소도 아니고 사용은 하지만 즐겨 쓰는 거래소가 아니었는데 이번 참에 저도 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이게 CEO거든요. 바이비트 CEO. 바이비트의 CEO가 라이브를 합니다. 정말 신기하죠. 트위터 통해 가지고 라이브를 해요. 그래서 현 상황이 어떻고 우리는 여러분들 자금을 다 출금을 해줄 거다.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좀 투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. 이런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역사상 최악의 해킹을 당했는데, 그리고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해킹을 당했는데 이렇게 소통을 다 하면서 심지어 출금도 다
되게 해줬어요. 그 배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바이비트가 되게 위험한 상태잖아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킹 당하고 하면 뱅크런이 일어나거든요. 뱅크런이 좀 심하게 과도하게 일어나면 바이비트가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. 고객이 돈을 다 빼가면 파산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이게 전통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BIS 비율만 맞추면 그냥 남기고 다 대출을 해주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BIS 비율이 만약에 뭐 한 5%다. 그러면 은행이 뭐 100억이 있다 하면은 95억은 대출해줘요. 그리고 5억만 갖고 있습니다. 은행은.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사기죠. 남의 돈 갖다가 뭐 장사하는 거니까. 사실 뭐 그래서 저는 은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좋아하는데 은행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고객 돈을 마음대로 본인들이 막 대출을 해주고 하잖아요.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무조건 망합니다. 이건 100%예요. 은행은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.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진짜 놀랍습니다. 얘네가 만약에 고객 돈이 100억이잖아요. 그럼 평균적으로 얘네 자산이 105억이에요. 업비트도 그렇고 세계 5대 거래소는 다 그렇거든요. 투명해요. 이게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. 그냥 온체인 데이터가 다 남아있잖아요. 그래서 얘네가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. 얘네가 고객 돈 예치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실제로 갖고 있어요. 업비트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얘네들은 뱅크런이 일어나도 파산하지 않습니다. 엔간에서는. 그것도 참 놀랍죠. 그래서 얘네가 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탈취당했는데도 벤저우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죠. 우리는 한 15억 달러 정도 해킹 당했는데 우리 회사의 자금은 15억 달러보다 훨씬 많다. 이만큼 해킹 당한다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. 단 한 100억 달러 정도 탈취 당했다면 망했을 텐데 그래도 뭐 15억 달러 정도는 잘 해결할 수 있다. 이거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준 거죠.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실제로 다 출금을 하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게 암호화폐의 거래소들이 좀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좀 돼 있구나. 그러니까 대부분 화교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죠. 중국인들이 중국계에서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5대 거래소, 뭐 바이낸스라던가 OKX, 비트겟, 그리고 바이비트, 뭐 요런 게 다 중국계거든요. 중국계 아닌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. 뭐 코인베이스 하나밖에 없거든요. 이건 미국계죠. 코인베이스를 제외하고 전부 다 중국계인데 얘네들끼리에 무슨 유니온이 있구나, 조합 같은 게 있나 보다 하는 느낌이 든 게 왜 망했잖아요? 망한 게 아니라 해킹 당했잖아요. 위기를 겪으니까 얘네들이 다 도와주더라고요.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냥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이더리움을 탈취당했으니까 뱅크런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를 좀 도와줘야겠다. 비트겟에서 한 이더리움 10,000개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. 니네 쪽에 이체해줄 테니까 고객들이 달라 그러면 일단 써. 급전 필요하잖아. 일단 써. 뭐 그런 셈이죠. 바이낸스는 공식적으로 도와준 건 아닌데 바이낸스에 예치가 돼 있던 이 고래들, 자발적인 고래들이 오히려 바이비트에 돈을 예치해 주는 거예요. 사실 저는 뭐 소시민이니까 바이비트 해킹 당했어? 얘네 망하면 안 되잖아. 그럼 바이비트에 있는 자금을 다른 데로 뺄 생각부터 하는데 고래들은 좀 대인배예요. 오히려 바이비트에 자금을 예치를 합니다. 심지어 5,000비트 이상을 바이비트에 예치하고 5,000비트면요 여러분 이번에 해킹 당한 거에 한 3분의 1 규모예요. 요 정도 예치해주면 망할 일이 없죠 일단. HTX 설립자도 여기도 거래소인데 1만 이더리움을 지원해주고 비트겟은 1만 개가 아니라 4만 개네요. 4만 개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뱅크런이 일어났거든요 실제로. 뱅크런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어요. 이 벤저우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뭐 번역본까지 올려놨는데 해킹당하고 10시간 만에 무려 출금 요청 건이 35만 건입니다. 네, 저 같은 사람들 저는 바이비트에 뭐 자금이 거의 없어서 굳이 출금 뭐 하진 않았는데 35만 건의 엄청난 출금 요청이 있었고 35만 건이 트랜잭션이 일시에 몰리면 당연히 렉이 걸리죠. 그래서 출금 지연은 있었어요. 조금 늦게 빠져나가는 건 있었지만
다 요청이 처리가 됐습니다. 한 35만 건 중에서 2,100건 빼곤 다 지금 처리가 됐다. 99.994% 처리가 됐다.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냥 밤새면서 다 대응을 해준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12시간 후, 그로부터 2시간 후죠. 12시간 만에 모든 게 다 정상화가 됐습니다. 와, 대박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북한 소행으로 해킹이 일어나서 12시간 만에 그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.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객 돈 출금 지연은 있었지만 뱅크런이 일어났는데도 망하지 않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. 저는 진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암호화폐 산업이,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좀 놀라운 상태구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에요. 암호화폐가 늘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일인데 루나 사태가 일어나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. 여기 보면 또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하락이었거든요. 3에로 캐피털이라고 암호화폐 대출업체가 망하면서 이렇게 폭락이 있었고요. 회복이 안 되죠.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FTX가 또 망했거든요. 그러면서 쭉쭉 빠졌죠. 이렇게 거래소들이 흔들리면서 방어가 안 돼요. 요게 약세장의 모습이거든요. 지금 제가 되게 단단하다는 걸 느끼는 게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보면서 진짜 불장이긴 하구나. 지금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불장임이 확실하다,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일단 하방이 좀 단단하고 여기서 물론 조정은 좀 겪고 있지만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엄청나게 크게 다시 붐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,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탄탄한 시장이구나, 현재 시황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, 이러고 오히려 좀 불리시하게 보였습니다. 이 바이비트를 해킹한 라자루스 그룹, 요런 데서는 사실 뭐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해킹을 했거든요. 심지어 이더리움 설립자인 비텔릭 부테린보다 더 많은 이더리움을 갖게 됐어요. 하지만 이거를 2조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을 어떻게 현금화할 거냐,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. 힘듭니다. 5년 내에 다 현금화하는 건 불가능하고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죠.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의견도 있어요. 오히려 이거는 이더리움 소각이다,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튀어 올랐어요. 그것도 좀 웃긴데, 이더리움이 해킹당했더니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습니다. 이더리움 해킹당했죠. 그 다음에 해킹당하면서 한 8%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한 6% 정도 회복이 됐어요. 지금 또 뭐 조정 중인데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다 복구가 된 거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, 와, 정말 투명하고 빠르게 12시간 만에 해결했잖아요. 이 벤저우라는 바이비트 CEO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준 것 같아요. 해킹이라는 거는 누구든 어떤 거래소든 당할 수 있습니다. 업비트라고 해서 100%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. 해킹을 당한 다음에 그 뒤에 대처가 중요하잖아요. 이보다 더 잘 대처할 수가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대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. 어메이징 워크라고 썼죠. 만약에 벤저우가 일단 출금 정지시키고 뭐 내부적으로 좀 비밀스럽게 혹은 뭐 쉬쉬하면서 소통도 안 하고 꽉 막히게 대응을 했다면 아마 바이비트는 그냥 망했고요.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써 있잖아요. 만약에 바이비트가 그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면 비트코인, 이더리움 다 폭락해서 비트코인은 한 8만 달러까지는 빠졌을 거다. 저도 동의하거든요. 만약에 바이비트가 이대로 망해버렸다면. 하지만 너무 잘 대처를 하고 암호화폐 쪽에 신뢰를 쌓게 된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미국의 뭐 리만 브러더스 이런 데가 망했잖아요. 은행이 망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까지 왔었잖아요. 잘못 대처해서 망하면 그런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, 전통적인 금융권인 은행과 신규 산업이죠.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소와 좀 차이가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좀 해킹 피해 당했던 마운트곡스나
FTX나 뭐 이런 거래소들 대부분 상환을 다 받고 있거든요. FTX 최근에 상환 받고 있죠. 한 20% 정도 이자를 얹어서, 물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본인의 피해 당한 금액보다 20% 정도 이자를 더 받고 할 수 있다는 게, 그래도 저는 그게 좀 놀랍습니다. 물론 비트코인으로 받았다면 훨씬 더 이득이긴 했겠지만 암호화폐 피해를 받은 거래소가 대부분은 다시 회복되고 고객에게 돈을 돌려줬다. 이런 부분이 아주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.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제가 든 생각은 비 온 뒤에 땅 굳는다. 좀 요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지금 뭐 위기가 왔죠. 네, 이거를 좀 잘 극복해내서 지금 요만큼 반등했는데, 앞으로 뭐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두 달 내로는 큰 폭의 붐업이 있을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2022년에 막 해킹당하고 거래소 망하고 요때랑은 분위기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2025년 버전의 해킹은 정말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. 진짜 어메이징한 워크를 한 것 같아요. 벤처우 CEO님께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좀 들 정도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?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때 최근에 좀 급하게 비트코인 빠졌잖아요. 엄청나게 빠졌는데, 이게 해킹 사건도 있었지만 플러스 미국의 서비스업이 침체된 영향이 어떻게 보면 더 컸거든요. 이것 때문에 나스닥도 되게 많이 하락했죠. 나스닥이 19,500포인트까지 하락했잖아요. 2%가 넘게 빠졌습니다. 하루 만에. 이게 좀 해결이 돼야 진짜 찐 상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풀 수 있는 방법은 유동성 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이 카드를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미국에서 이대로 가면 경기 침체 되겠는데? 라는 생각에 선제적으로 돈 풀기를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. 그거는 비트코인에게 정말 메가톤급의 아주 큰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. 일단 해킹 피해는 잘 막으면서 바닥을 단단하게, 여기를 좀 단단하게 지켜준 것 같아요. 이것도 되게 고무적이죠. 하방을 잘 지켜줬으니까 나머지는 열려있는 상방 쪽으로 갈 만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건데,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유동성 공급입니다. 유동성 공급. 미국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요즘에 좀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아서 근데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연준에서도 좀 달라진 스탠스를 좀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하지만 중국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. 중국이거든요. 중국. 차이나의 M1 통화량인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제가 어제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 60억 달러대에서, 달러인가? 단위를 잘 모르겠네요. 뭐 하여튼 60 정도에서 60 트릴리언인 것 같은데 112 트릴리언 위안화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M1 통화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.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는 중이거든요. 이게 계속되겠죠. 중국 증시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돈을 풀면 비트코인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.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얘는 미국이거든요. 미국은 이제 막 돈 풀기가 시작됐죠. 바닥을 찍고서 작년 한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잖아요. 저는 여기를 넘어서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.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. 이제 금리 인하를 점점 팍팍 하면서 보면은,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, 여기 코로나 때 돈을 막 헬리콥터로 살포한 말도 안 되게 뿌렸죠. 진짜 뭐 놀랍네요. 지금 다시 봐도.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 이렇게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미국과 중국이 돈을 막 풀어대면 하방이 단단해진 이 비트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요즘에 또 뭐 이슈가 있죠.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?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랑 같이 포트녹스에 가서 금이 진짜 거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야기했거든요.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 뭐 일론 머스크가 좀 정부 효율화 부서인데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할 수 있나? 뭐 솔직히 저는 뭐 좀
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 되겠어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트럼프가 이야기했잖아요. 얘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. 대통령이 까라면 까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연설을 제가 직접 봤는데 일론이랑 같이 갈 거다. 뭐 같이 갈 사람 있나요?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실제로 가서 금이 그곳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혹시라도 뭐 그럴 가능성이 뭐 높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금이 보고된 것보다 조금이라도 작게 나오면 뭐 한 1%, 심지어 한 10% 이상 작게 과대 계상된 거라면 실제로 실사를 해보면 더 적게 실사가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되면 그 후폭풍이 대단할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금은 투명하지 않잖아요. 투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실사가 매우 어렵습니다. 뭐 이게 뭐 수천 톤 된다고 하는데 그걸 뭐 저울에 다 달아볼 거예요. 어쩔 거예요. 이게 이 부분이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가장 큰 차이죠. 비트코인은 그냥 투명합니다. 뭐 그냥 숫자로 딱 나와요. 뭐 어렵게 실사를 가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갑 주소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. 그걸 뭐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죠. 온체인 데이터만 분석하면 비트코인이 얼만큼 있는지 그냥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. 투명하다는 얘기죠.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 삼으면 그리고 특정 지갑에 이렇게 뭐 우린 앞으로 여기다 뭐 100만 BTC를 채울 겁니다 하면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황을 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. 금과는 정말 대조적이죠. 그래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신뢰를 잃거나 좀 흠집이 나면 그러면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폭등하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실사를 해봤더니 그냥 예상대로 잘 있다 하면은 본전이죠. 그냥 뭐 별일 없겠죠. 그러면 오히려 금이 신뢰를 얻고 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. 네,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폭락한다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게임인 거죠. 포트녹스에 꼭 간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실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기대감 있잖아요. 기대감. 왠지 여기는 금이 그만큼 없을 것 같아. 요런 생각만 들어도 비트코인은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. 비트코인 모멘텀.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.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 뭐 이렇게 삼으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. 100만 달러면 지금 테더 가격 기준으로는 한 14억 되는데 비트코인 하나에 14억 대단하죠. 네, 0.1개만 있어도 1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게 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 될진 모르겠어요. 빠른 시일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는 빠르면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.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게 올해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미 한 미국의 50개 중에서 절반 정도, 20개 이상입니다. 20개 이상의 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좀 출발했거든요. 이게 뭐 언제쯤 될진 모르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죠. 하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되긴 될 것 같아요.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잖아요. 요즘에 비트코인 계속 흔들리고 좀 왔다 갔다 하고 횡보하고 이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지쳐있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했음에도 지금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. 하방이 단단해졌으니까 좀 상방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조금 시기열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짧게는 뭐 한두 달,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두고 보면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아직은 한 개도 판 게 없습니다. 0.1개도 안 팔았는데 좀 많이 올라가면 그래도 조금은 익절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. 바이비트 해킹 때문에 다들 좀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저도 많이 걱정했고요. 다행히 완전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. 물론 바이비트라는 회사는 피해를 입었지만 고객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일이 없었습니다. 네, 이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러니까 좀 다들 안심하시고 암호화폐 투자 계속 이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의 미래는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.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2월 24일 오후 9시 30분입니다. 지금 비트코인은 좀 요새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.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, 장점은 좀 그래도 비교적 바닥권에서 좀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, 요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95,000달러는 깨지 않고 잘 지켜주면서 지지를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닥을 잘 지지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죠. 밑으로는 못 가게 하고 상방으로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상방이 좀 보이는 차트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좀 흐름이 되게 좋았었죠.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이 있었잖아요. SEC에서 코인베이스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겠다,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99,000도 넘어가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는데, 미국의 소비지수, 서비스업 지수 이런 게 되게 나쁘게 나왔죠.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, 그런 와중에 바이비트 해킹까지 당해서 요때 좀 크게 빠지면서 95,000이 잠깐 뚫렸었거든요. 그래서 94,800인가? 94,871달러 바이낸스 기준입니다. 약간 좀 빠졌었는데 지금은 좀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있는 하방 쪽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서 이제 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빠질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여기를 현재는 좀 잘 지지받고 있다.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, 해킹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이었거든요. 2조가 넘었어요. 14억 6천만 달러. 너무 큰 금액이라 저는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 해킹을 당했는데, 이게 너무 그래도 잘 대처를 했죠. 바이비트의 회장님이, CEO가 정말 큰 일을 해낸 것 같아요. 그게 아니었다면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아주 큰 침체가 찾아왔을 것 같은데, 아무 큰 탈 없이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고 잘 해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거든요. 최근에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한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비트코인은 조정받으면 더 높아집니다. 도미넌스는. 최근에 도미넌스는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 있습니다. 아직은 알트장이 좀 오려면 좀 남았나 봅니다.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, 글쎄요. 이게 만약에 조정장이 길어지면 알트는 더 오래 고통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알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조금 팔거나 아니면 조금 비트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대신에 알트코인이 나중에 크게 오르면 후회하면 안 됩니다.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나중에 오른다 해도 쿨해질 수 있다면은 지금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지금 월봉으로 보면 반감기가 있는 다음 해의 2월 달이잖아요.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2월 이때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. 그래서 조금 보여드릴게요. 2017년 2월. 항상 늘 많이 오르는 때인데, 이번에는 좀 독특하네요. 사이클은 또 그때 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. 2월 달에도 되게 많이 올랐죠. 2월, 3월, 4월 다 엄청 올랐었거든요. 2017년입니다. 2013년입니다. 좀 옛날이긴 하지만 이때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, 2017년을 봐도 2017년에 2월 달, 이때가 2월이었거든요. 단단하게 좀 잘 올랐죠. 사실 이런 거를 다들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, 1월 달에 좀 빠지더라도 2월 달에 엄청 오르고 3월 달에 또 오르고 이런 걸 다 상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,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모습이 좀 아닙니다. 2021년도에도 한번 볼게요. 2021년에는 2월 달이 어마어마했죠. 요때거든요. 요때가 정말 강하게 많이 올랐는데, 그래서 저도 올해 2월 달을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.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12월, 1월, 2월, 3월 이때 엄청난 불장을 이끌었던 때인데, 요게 좀 아쉬워요. 작년하고 좀 비교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물론 반감기 다음 해는 아니지만
2024년에 이런 모습을, 이런 강력한 모습을 기대했거든요. 1월 달은 뭐 그냥 도지 모양이죠. 거의 뭐 쌤쌤이 이렇게 끝났다가 2월 달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거든요.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올해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약간 좀 난 틀렸어 먼저 가 이런 느낌이거든요. 좀 많이 빠지고 있죠. 그 위쪽으로는 거의 안 가고 지금 밑으로만 계속 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얼마 정도 돼야 양봉이 나오는지 살펴보니까 한 103K 정도, 10만 3천 달러 정도는 돼야, 요 정도는 돼야 양봉으로 마감하거든요. 와,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, 그쵸? 4일 남았거든요. 일주일만 남아도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, 4일 만에 103K를 돌파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이죠. 그래서 이제는 좀 내려놨습니다. 저는 2월은 음봉으로 끝나게 될 것 같고요. 무난하게. 그리고 지금 뭐 제 바람입니다. 바람. 제가 바라는 거. 2월은 음봉으로 끝마치더라도 가급적이면 뭐 약간 위쪽이 좀 도톰한 이렇게 망치형 모양으로 끝났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. 3월 달에는 좀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. 2월에 음봉 마감되더라도 이런 식으로만 마감이 잘 되면 3월에 장대 양봉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에 뭐 추세가 늘 그렇지만 주말 내내 좀 차트가 거의 안 움직였죠.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좀 오르네요. 제가 방송만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 많았는데 제가 방송하고 나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제가 방송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. 아무튼 지금은 좀 주말 내내 좀 횡보가 오래돼서 좀 지루한 장인데 여기를 일단 좀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인간적으로 96,200 정도인데 와 이거는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여기도 좀 뚫어줘야죠. 여기 한 96,900이니까 한 97K 정도는 오늘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97,000달러 오늘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? 비트코인에게 내는 숙제입니다. 그럼 요런 저항대들을 다 돌파해낼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상방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. 해킹 전으로 좀 되돌아가서 해킹 전에 분위기 괜찮잖아요. 뭐 10만 달러를 찍내 만에 하고 있었잖아요. 그때로 좀 돌아가 줬으면 하는 좀 바람은 있네요. 요즘에 비트코인 뭐 해외 시세 보면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국내 시세죠. 김프가 빠지면서 1억 4천만 원이 뚫렸습니다. 1억 4천만 원 진짜 되게 오랜만에 뚫렸거든요. 1억 4천만 원 뚫린 게 요때 1월 14일이었으니까 한 달하고 열흘 만에 1억 4천만 원이 뚫렸습니다. 지금 1억 3천만 원대거든요. 1억 3,900만 원 정도 되네요. 아무튼 지금 뚫렸습니다. 그건 근데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졌다기보다는 환율이 떨어졌어요. 달러 가격이 떨어졌고 김프도 빠졌거든요. 김프가 지금 한 2%대입니다. 지금 막 급등하는 시기도 아닌데 김프도 2% 초반까지 빠졌고 환율도 1,427원 너무 싸졌죠. 그래서 환율 싸지고 김프 빠지면서 한국 가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착해졌어요.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이 안 됩니다. 3천만 원대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거든요.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은 역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1,420원 정도가 환율이잖아요. 역푸라는 뜻은 뭐냐면 테더 가격이 이거보다 더 싼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1,399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테더를 충분히 살만한 시장인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는 한국의 코인 시장이 완전 죽었다 이런 뜻이거든요. 한국인들이 되게 좀 빠릿빠릿한 편이잖아요. 한국인들이 관심이 없고 코인 쪽에 좀 많이 떠났다 뭐 그런 뜻은 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. 지나고 보면 해 뜨기 직전이 항상 가장 어두운 시기일 때가 많잖아요. 지금은 제가 여러 톡방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채팅만 봐도 다들 좀 전반적으로 좀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. 힘들고 버티고 좀 참고 이겨내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.
그럴 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저점이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비트코인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지금 나스닥도 꼭지를 막 치고 있다가 2200포인트 갔다가 지금 금요일 날 쭉 빠져가지고 이때 나스닥이 한 2.2% 빠졌잖아요. 엄청 빠졌습니다. 오늘 뭐 나스닥이 반등할 수 있겠죠. 금요일 날 낙폭이 컸으니까 나스닥이 혹시나 반등하면 비트코인은 더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뭐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, 김프가 안 좋다, 환율도 안 좋다, 테더 가격이 그래서 되게 싸다. 네,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. 테더는 업비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. 테더가 현재 너무 저렴한 상태다. 테더 사기에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. 나중에 역푸나면 지금보다 더 싸질 수 있으니까 네, 그거는 참고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투심이 완전 식었다. 네, 김프도 많이 줄었지만 나스닥이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나 지금 분위기가 뭐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 낙폭이 되게 크게 나왔죠.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요즘에 계속 안 좋아요. 한 2주 넘게 대체로 마이너스거든요. 딱 한 번 한 7천만 달러 정도 잠깐 플러스인 적도 있었는데 요 정도 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번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계속 뭐 한 1조 이상의 자금이 좀 유출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아쉽다. 나스닥 통해서 비트코인이 좀 매수세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매수한 거를 뱉어내는 중입니다. 요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톡방 분위기. 저희 톡방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좀 다들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. 여기서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겠다. 이런 좀 비관론이라고 할까요? 비관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지금은 저는 뭐 무한 상승론자라 그랬잖아요. 무한 긍정주의자. 저는 3월에도 잘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. 2월 달에도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죠. 뭐 기대하는 건 제 맘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모릅니다. 저는 뭐 3월에 안 오르면 4월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4월에 안 오르면 5월에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5월은 좀 무섭죠. 여러모로 좀 5월은 무섭습니다. 하여튼 톡방 분위기도 지금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. 네, 요러한 이유들로 다 지금 안 좋죠. 김프 안 좋고 나스닥 안 좋고 비트코인 현물 ETF 안 사주고 톡방 분위기 댓글 분위기 다 안 좋고 요런 게 다 이렇게 조정장 막바지에서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. 거의 다 왔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요새는 좀 듭니다. 나중에 좀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기왕 보유하고 있으신 거 좀 더 오래 보유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번 주 금요일 날 되게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. 근원 CPI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이요. PCE 물가 지수. 이게 사실 연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고 하거든요.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예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. 블룸버그가 이야기하기로는 예측치가 한 2.6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실제 관측치가 실제로 나온 수치가 한 2.5 이하로 나와준다면 아니 한 2.6만 나와줘도 요거는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이번 주 금요일 밤입니다.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요 숫자만 좋게 나오면 추세가 좀 많이 반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좀 안 좋은 시장으로 가는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좀 제일 큰 한몫을 한 것 같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는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CPI가 3.0이 나왔습니다. 예상치가 2.9였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게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 아래쪽에서 약보합세라고 하죠. 아래쪽에서 좀 보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PC 물가지수가 2.6% 정도 요 정도만 나와도 좋고요. 요거보다 낮으면 더 좋죠.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. 그러면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까지 잡혀가면은
그러면 네,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올라가는 걸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요일 날 만약에 지표 발표가 잘 나오면 좀 분위기가 충분히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?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있잖아요. 러우 전쟁 종식은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무래도 관세는 내게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뭐 전략적 리저브, 스트래티직 리저브, 이런 전략적 비축 자산이 비트코인 되는 거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주 정부 차원에서는 50개의 미국의 주가 있잖아요. 주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좀 출발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올해 좀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PC 물가지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주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협상되고 종전이 될 것인가 이것만 돼도 아마도 인플레이션 좀 많이 잡힐 거거든요. 그럼 또 유동성을 막 풀게 될 테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에 되게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뭐 주말 내내 큰 상승도 안 나오고 되게 좀 지루하고 힘들고 좀 그럴 텐데요. 비트코인 투자는 좀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 늘 어렵습니다. 이게 너무 힘들거나 하면 나랑 잘 안 맞는 자산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. 알트코인도 뭐 올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고 현금 보유를 충분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으로 월요일 밤에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2월 25일 오전 7시 40분입니다. 네, 사실 어저께 방송해서 오늘 라이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방금 전에 93,000달러가 깨졌죠. 네, 이건 좀 중요한 이슈라서 그래도 좀 방송을 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제까지 제가 저점으로 생각한 거는 여기쯤이었거든요. 93,300 정도 됐나요? 여기를 저점으로 그동안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한 번 더 빠져서 깨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하락 추세라서 뭐 바닥이 여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. 93,000달러가 깨지고 92,899달러까지 빠졌었죠. 지금 제 차 좀 빠지고 있어서 저점 갱신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테더 가격이 많이 빠졌죠. 이게 김프도 빠지고 있지만 달러 가격도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. 여러 가지로 좀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김프 차트 잠깐 좀 볼게요. 김프가 보면은 지금 달러가 많이 빠졌어요. 1429원까지 빠졌고 김프는 지금 하락 중임에도 불구하고 1%대까지 빠졌습니다. 이게 상승 중에 김프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데 하락 중에 김프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. 하락 중에는 보통 김프가 높아지거든요.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되면은 김프가 마이너스 프리미엄, 역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저께 오늘이죠. 오늘 새벽에도 좀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. 그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. 금요일 날 한 2.2% 정도 빠졌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 또 1.2%나 빠졌습니다.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은 나스닥에 비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93,000달러가 또 깨졌습니다. 이게 바닥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. 지금은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. 다들 좀 많이 두려우실 것 같고 저도 두렵습니다. 이렇게 좀 많이 빠질 때는 좀 되게 속상하고 좀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이런 기도를 좀 열심히 하게 되죠. 근데 뭐 차트상으로는 여기에서 좀 바닥권일 가능성이
있기는 해요. 여기가 깨지긴 했지만 아직은 여기서 좀 지지받을 자리이긴 하거든요. 계속 지지가 좀 잘 나왔던 지점이고, 하지만 네, 여기가 뚫려 버리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네, 그게 알 수가 없다는 게 좀 두려움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. 요즘에 M7 실적이 뭐 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미국 시장도 좀 별로 좋지가 않고 그 영향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나스닥도 좀 조롱받고 있잖아요. 상방에서 이렇게 좀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한국 증시가 더 좋은 편이죠. 계속해서 여기 박스권 갇혀 있으면서 비트코인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나고 보면 여기가 진짜 최고의 매수 자리였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자리이긴 하거든요. 근데 좀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러면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긴 하지만 실제로 반등이 나올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럼 호재가 있냐? 호재는 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 뭐 알려진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호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건 호재가 아니거든요.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호재가 나온다면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도 있죠. 네, 반대로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온다면 네, 여기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뭐랄까요? 분기점이라고 할까요? 어저께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 앞으로는 이제 바닥 찍고 날아가는 계속 불장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이게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저는 반반입니다. 지금 현 상태로는 잘 모르겠어요.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상방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요 지점이 뚫린 게 저는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121선을 저는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121선이 오늘 좀 뚫렸습니다. 121선이 뚫렸다. 이거는 좀 안 좋은 지표죠. 아직 물론 목마감이 1시간 13분 정도 남았는데 1시간 안에 94,600달러가 넘어서 준다면 이거는 뭐 세이브 한 거죠. 하지만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. 만약에 올라서 이 위에 안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. 하지만 121선이 현재 뚫렸다. 네, 그 부분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했습니다. 그럼 뭐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. 미국 10년물 국채인데 얘도 4.4%가 드디어 뚫렸습니다. 아까 한 4.38%까지 내려왔었거든요.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일단은 좋으니까 미국 경기는 계속 너무너무 좋다가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수준은 아니다.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요. 경기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. 미국 경기는 좀 안 좋습니다. 현 시점만 놓고 보면 별로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좀 금리가 좀 빠지게 되겠죠.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경기가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같이 떨어지고 요러면 금리 인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거든요. 지금 현 시점을 타개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금리가 인하되어야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크게 반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번 주 금요일 날 근원 PC 물가지수인가요? 네, 뭐 지표가 많아갖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10시 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 PC 지표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대략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 2.6% 정도 보고 있다고 하는데 2.6% 이하로만 나와주면 그래도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화요일인데 금요일까지 3일이나 남았죠. 3일 동안 좀 많이 답답한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벌써 92,700까지 또 빠졌죠.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대로 오르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트코인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코인마켓캡 보시면 지금 뭐 최근 하루 동안에 특히 솔라나의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. 솔라나가 가장 많이 빠졌고 한 14% 빠졌네요. 그리고 뭐 도지, 카르다노 뭐 그냥 안 빠진 거 없이 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도 좀 해킹 당했을 땐 잘 버티고 있다가
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. 비트코인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죠.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좀 많이 아쉽죠. 언제 이렇게 반전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좀 많이 지치게 되죠. 네, 투자자분들 다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계속 좀 빠지고 있네요. 92,600까지 현재 빠졌네요. 어우, 많이 빠졌네요. 지금도 좀 떨어지는 추세라서 이게 어디까지 빠지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. 지금 하락 추세니까 아마도 일봉으로 121선 넘어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, 이게 분위기 반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1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도 걸렸었는데 RSI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. 네, 이러면 상다가 깨진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상승 다이버전스도 깨져 있습니다. 지금은 좀 하락 추세니까 다들 좀 멘탈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좀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제가 하방 보고 있으니까 네, 반등할 수 있겠죠. 제가 이야기한 대로 반대로 많이 되니까 일단 저점일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좀 빠지지 않을까. 무언가 좀 추세 전환이 일어날 만한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는 한은 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러우 전쟁이 종식된다던가 인플레이션이 뭐 잡혀간다던가 이렇게 유동성 공급될 만한 뉴스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좀 비트코인 빠져서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 아무쪼록 잘 이겨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2월 27일 오후 11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몰라서 네,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저희 제가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익산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멀리서 오시는데 제가 쉬어서 좀 헛걸음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. 저희 금, 토, 일, 월까지 쉬거든요. 네, 내일 쉽니다. 금, 토, 일, 월까지 쉬고 화요일부터 정상 영업하거든요. 네, 이 점 참고하시고 헛걸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시면 안 돼요. 네, 영업을 안 합니다. 99,000달러부터 네, 빠지기 시작했죠. 네, 지금 빠지는 이유는 사실 뭐 지금 비트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사실 되게 안 좋거든요. 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99,000까지 갔다가 네, 요때 하락하면서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죠. 특히 서비스 쪽에 미국은 서비스가 대부분이잖아요. 뭐 구글, 유튜브, 뭐 이렇게 애플 이런 대부분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얘네들이 좀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. 그리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기, 뭐 몸으로 느껴지는 경기죠. 네, 그런 것도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. 여론도.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네, 그런 실정입니다. 사실 정말 오랫동안 배드 이즈 굿이잖아요. 경기가 안 좋아야 돈을 푸니까 배드 이즈 굿이 그동안 계속돼 왔는데 경기 침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은 호재가 돼야 맞거든요. 돈 풀게 해주면 좋잖아요. 하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있죠.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진짜 무섭죠. 사실 지금 여기까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꼽아보자 하면은 네, 저는 CPI 3.0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CPI가 2.9만 나왔어도 진짜 이게 뭐라고 0.1인데 2.9만 나왔어도 여기까지는 안 쓸 수도 있죠. 네, 뭐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CPI가 2.9 나왔다면 네, 우리가 82,000달러를 올해 볼 수 있었을까요? 네, 하여튼 뭐 그건 뭐 모를 일이지만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.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뭐 고용이 안 좋아지고 인플레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한 2021년까지는 돈을 막 풀어도 인플레가 안 생겼었거든요. 그래서 마음껏 풀었죠. 네, 그러면서 2022년에 무려 인플레이션이 9%가 넘어갔었거든요. 진짜 미친 인플레였죠. 아직도 인플레이션 이때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잡자고 금리를 엄청 올려서 5.5%까지 올렸죠. 네, 그리고 작년에 2024년에 그나마 1% 내려서 현재 4.5%까지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
미국의 경제가 좋은데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어서 계속 인플레가 떨어지다가 지금 좀 반등하고 있어요. 이래서 금리를 못 낮추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. 그러면 금리는 언제 낮출 수 있냐? 그거를 좀 알아보는 지표가 이게 지난달까지 한 대략 2.8% 정도가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지금은 예측치가 2.6%거든요. 만약에 예측치만큼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내일입니다, 내일. 내일 밤 10시 30분. 아, 이제 만 하루 남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연준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참고한다고 합니다. PC 지표를 좀 많이 참고한다고 하거든요. 예측치하고 딱 부합이 됐다. 2.6%가 나왔다. 그러면 좀 빠지고 있는 추세잖아요. 2.8, 2.8, 2.8 이러다가 2.6 이렇게 확 낮아지니까 인플레가 이제 잡히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. 인플레만 잡히면 금리 인하는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.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.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4.3% 깨졌죠. 오늘 깨졌습니다. 미국 나스닥도 빠지지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도 빠지거든요. 이게 뭐 기준금리 인하는 직접적인 지표죠. 이게 시장금리니까.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무시할 순 없잖아요. 만약에 시장금리가 뭐 한 3.5%까지 확 빠졌다.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잖아요. 그쵸?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하겠죠.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는 빠지고 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다. 그러니까 PC 지표도 낮아지고 CPI 낮게 나오고 이러면 금리 인하를 사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사실 연준도 금리 인하 하고 싶을 거예요. 인플레만 잘 잡힌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을 겁니다. 3월 달에는 동결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. 뭐 97%나 되니까 5월 달에도 77%니까 아마도 동결되겠죠. 하지만 6월 달은 지금 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. 32%. 어저께보다 좀 높아졌네요. 어찌됐든 동결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원래 한 반반 정도 됐거든요. 동결하고 금리 인하하고 반반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7대 3 정도 됩니다. 6월달, 6월이면 상반기잖아요. 상반기에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70%. 요 정도면 괜찮죠. 비트코인 시세는 또 선반영하니까 금리 인하가 선반영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. 뭐 한 두세 달 선반영 된다고 치면은 한 3월쯤에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. 만약에 인플레이션만 잡힌다면. 그래서 내일 지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일 밤 10시 반인데 그 몇 나오는지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. 2.6% 이하로만 나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딱 2.6 정확하게 딱 나와도 괜찮습니다. CPI도 2.9% 예상치 부합만 해도 딱 좋았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죠. 3.0% CPI 나오는 바람에 지금 좀 처참하게 됐는데 물론 그 이유뿐만이 아닐 수 있죠.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많이 빠지고 있죠. 아마 내일 만약에 지표가 되게 좋게 나오면 분위기는 좀 반전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물론 지표가 좋게 나와도 빠질 수도 있죠.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표만 좋게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제일 궁금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궁금한 건 여기가 바닥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? 그것보다 궁금한 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여기가 매물대 없이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거든요. 매물대가 없으니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잖아요. 브레이크 없는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.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뚫리면 여기까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.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. 여기 어디까지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지 무조건 떨어진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차트거든요. 이게 약간 미신 같은 건데 여러분 그 CME 갭이라고 아세요? 여기 보시면 구멍이 나 있죠. 이 구멍 난 거를 CME 갭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약간 미신 같은 건데
이런 갭 상승을 하면은 갭을 띄우고 상승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얘를 메우러 간다. 이런 미신이 있어요.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미신이 존재하거든요. 이 CME 갭이 얼마냐면 한 76,000달러 정도 될 거예요. 한 77,000 정도 되네요. 77,780. 그러면 이 CME 갭을 메우려면 무려 77,000달러까지 빠져야 되거든요. 이건 좀 미신 같은 거예요. 미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.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뭐 그냥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요게 CME 갭이 정확하게 여기에 있고 지금 그 근처까지 빠졌거든요. 여기를 떨어지면서 요거를 메울 가능성이 뭐 존재한다고 합니다. 뭐 저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미신 같은 거죠. 이제까지 뭐 다 메웠는지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. 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. 그냥 뭐 CME 갭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. 매물대가 없는 자리라서 이틀 만에 이렇게 너무 크게 올려버려가지고 이게 빠질 때는 이게 참 고통스럽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됩니다.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하는데 하락장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작년에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? 하락장에 하락이 오면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 이거 어렵다 그랬죠. 거의 정말 힘듭니다. 수량만 잃어요. 그냥 이렇게 하락이 오면 그냥 온몸으로 두드려 맞고 간다.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시죠? 하락이 오면 그냥 두드려 맞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. 단 한 명도 없어요. 네, 목숨 걸고 뭐 어디까지 정확하게 어디까지 빠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. 그냥 다 추측과 예상과 그냥 관점을 이야기할 뿐이지 다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.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뭐 여기 어디 끝에서 반등하겠죠. 네, 요거 여기서 미끄러져서 으악할 가능성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5%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진짜 정말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 한 69,000달러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. 5% 미만의 확률로. 네,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쉽게 일어날 가능성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엔간에서는 여기 어디께에서 반등이 일어난다고 치죠. 만약에 86,000에 매도했다고 칠게요. 이제 또 빠질 거니까 지금 매도하고 다시 사야지. 86,000에 팔았습니다. 그러면 86,000에 매도한 사람이 82,000달러에 다시 살까요? 쉽게 말해서 1억 2,500만 원에 매도를 한 거예요. 1.25억에 매도를 했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2,400만 원에 다시 재매수를 할까요? 뭐 이렇게 할 거면 안 팔았겠죠. 근데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. 그러면 비트를 그냥 다 잃는 거예요. 왜냐하면 높아진 가격에 못 사거든요. 내가 1억 2,500만 원에 팔았는데 1억 3천 되잖아요? 못 사요. 네, 내가 판 가격보다 500만 원 비싸면 못 삽니다.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내가 판 가격보다 100만 원 싸잖아요? 못 삽니다. 팔았다는 뜻은 적어도 1억 1,500 정도 이하로 떨어져야 매수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? 네, 여기까지 안 빠지면 못 사는 거잖아요. 그럼 비트 수량만 잃게 되는 거예요.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.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하락 올 수 있죠. 네,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69,000달러까지 빠질 수 있죠. 하지만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매도하는 것도 별론 것 같고 재매수하겠다는 것조차 그냥 환타지입니다. 불가능해요. 한 번은 가능할 수도 있죠. 근데 이게 맞들리잖아요. 다음에 빠지면 이걸 또 할 거거든요. 그때는 불가능합니다. 그때는 아마 수량을 모두 다 잃게 될 거예요. 거의 확실합니다.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. 수량만 잃고 평단만 높아집니다. 완전 별로거든요. 네, 추천하지 않습니다. 하락이 오면 그냥 두드려 맞으면 됩니다. 내가 만약에 현금이 있다. 예를 들어서
비트코인이 한 개 있다고 칠게요. 1억 2,500만 원어치 있고 현금이 2천만 원 있다고 칠게요. 이러면 현금 비중이 20%도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금 비중이 20%도 안 되면 지금 분할 매수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. 현금 비중 이거밖에 없는데 분할 매수 하면은 그러면 올인 몰빵 한다는 뜻이잖아요. 만약 여기까지 빠지면 멘붕에 빠지지 않을까요? 더 이상 이제 물타기 할 돈이 없으면 사람이 멘붕이 오거든요. 멘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?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. 이런 완전 멘붕 오거든요. 여기서 물타기에서 이제 뭐 다 샀어요. 비트. 현금 하나도 없거든요. 이 상태에서 뭐 한 1,000만 원 빠지잖아요. 멘붕에 빠집니다. 그래서 멘탈 관리용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. 최소한 정말 미니멈으로 한 20%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. 이게 물타기용으로 현금 보유하라는 뜻이 아니라 멘탈 관리용입니다. 멘탈 관리용. 이게 이것마저 없으면은 진짜 멘탈이 완전 털리거든요. 아마 몰빵 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. 진짜 정말 힘듭니다.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나마 지금 현재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힘들긴 힘들어도 그렇게까지 막 죽을 만큼은 힘드시진 않을 거예요. 이게 고점 대비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한 25% 정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최악의 경우에 저는 뭐 한 30%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뭐 아주 많이 빠지면 한 35% 빠질 수 있겠죠. 그 정도 되면은 한 7만 달러 근처 될 것 같거든요. 가능성이 뭐 열려 있죠. 25% 빠지고 뭐 30% 빠지고 그나마 비트코인이니까 이만큼 빠지는 거죠. 지금 이더리움, 솔라나 뭐 다 장난 아니죠. 차트 잠깐 볼까요? 일단 이더리움은 진짜 이더리움은 맨날 이렇게 되돌아가네요. 올 시즌에 확실히 이더리움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올해는 이더리움 투자 안 할 생각이에요.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해서 44% 빠졌죠. 네, 비트코인은 25% 빠졌는데, 그리고 얘가 사실 뭐 최고점도 아니에요. 최고점도 못 간 주제에 44%나 빠진 거죠. 이더리움 요즘에 뭐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. 네, 바이비트 해킹 사건도 좀 있었고, 여러모로 좀 이더의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리플, 솔직히 알트코인들은 지금도 지금인데 2월 3일이 더 안 좋았어요. 네, 지금은 좀 비트의 순환 시대고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아까 이더리움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더 안 좋았어요. 이더리움 요때 2100달러까지 빠졌거든요. 2월 3일에. 리플은 요때가 사실 더 안 좋았습니다. 이때 47%까지 빠졌고 지금은 오히려 37% 가벼운 상태죠. 그래도 이더에 비해서는 리플이 방어를 더 잘해주고 있어요. 더 많이 오르고 방어도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. 올해는 정말 리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게 많이 올랐을 때 리플 조금이라도 부분익절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었는데 부분익절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좀 많이 오르면 다 팔던가 반이라도 팔던가 아니면 진짜 팔기 싫으면 한 10% 20%라도 좀 매도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. 빠질 때 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존버는 비트코인에 좀 알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솔라나, 요즘에 솔라나가 가장 안 좋죠. 솔라나는 진짜 이더리움보다 요즘에는 더 솔라나가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차트만 봐도 그냥 쭉 벌어졌네요. 장난 아니네. 솔라나 뭐 그냥 쭉쭉 빠지고 있어가지고. 솔라나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. 55%가 빠졌죠. 근데 이제 이틀 있으면 3월 1일이잖아요.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인데 3월 1일 날 대규모로 제 기억에는 한 20억 달러 정도? 한 3조 정도 되는 솔라나가 락업 해제가 되거든요. 솔라나. 그럼 그때 또 좀 빠질 수 있거든요. 선반영이 일부 되긴 했겠지만 실제로 물량 풀리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.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. 솔라나 별로 안 좋죠. 3월 1일 날 물량이 풀리고 만약에 뭐 110달러나 100달러 요쯤 가면은
그때는 뭐 조금 매수 찬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솔라나 투자할 계획은 없는데 솔라나 매수하고자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지금보다는 좀 한 이틀 정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.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고 어찌됐든 지금 싸다고 사기에는 리스크는 좀 있다. 이게 최저점일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죠. 하지만 올해 정말 찐 불장이 다시 오면 그때는 솔라나가 아주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사실 민코인 만들고 한 게 솔라나 잘못은 아니잖아요. 리브라 코인이라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좀 본인 SNS에 홍보한 코인이었는데 이게 말이 많아요. 이게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었거든요. 이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으면서 많이 빠지고 있죠. 거기다 3월 1일 날 라고 폐지에도 대규모로 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좀 순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뭐 기회일 수도 있죠. 저는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.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. 뭐 투자 추천은 아니고요. 그냥 팩트만 전달 드린 겁니다. 알트들은 비트보다 현재 뭐 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나마 어제 오늘은 조금 양호한 편이에요. 그저께만 해도 비트는 조금 빠졌는데 알트는 무지막지하게 빠져가지고 한 62% 넘었었거든요. 도미넌스가. 하지만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비트가 더 많이 빠졌다. 혹은 알트가 반등이 좀 더 폭이 컸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라고 물으신다면 진짜 지금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지금 뭐 너무 복잡한 상태라 가지고 제가 공개 유튜브에선 좀 제 관점 공유 잘 안 하거든요. 팬딩에서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되게 중요한 시기이긴 하니까 공개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. 저렇게 될 수도 있고요. 하고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댓글 꼭 달리거든요. 정말 답답해요. 그러면 답을 기대한다는 거잖아요. 답. 답은 저는 모릅니다. 모른다가 답이고요. 하지만 뭐 시나리오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시나리오를 좀 원래 진짜 얘기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지금 또 좀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냥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. 당연히 틀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.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.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고요. 크게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살짝 나오는 거는 좀 당연할 것 같아요. 너무 강하게 떨어졌거든요. 임펄스로 떨어진 느낌인데 어찌됐든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몇 달러까지 반등한다 뭐 이런 걸 기대하시겠지만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반등이 일부는 있을 거고요. 오르든 떨어지든 반등 후에는 조정이 또 당연히 나오거든요. 이 조정이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첫 번째 강한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잖아요. 이 뒤에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. 여기에서 올라가는 모습도 중요하고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임펄스가 나오고 상승이 세게 나오면 뭐 91,000달러를 넘어선다던가 이렇게 매우 강하게 나오면 여기가 찐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하지만 상승이 좀 흐지부지하고 아까 한 87,000달러 정도까지 반등이 있었거든요. 여기가 상승 끝이고 만약에 이제부터는 다 됐어 반등 끝 하고 이제부터 또 막 빼잖아요. 그러면 좀 날아가는 시나리오죠. 이러면 아까 그 CME 갭이 있었죠. 76K였나요? 75K였나? 하여튼 여기까지 보러 갈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거죠. 높게 보진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무섭습니다.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섭죠. 이럴 가능성이 0이 아닙니다. 이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.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 상태만 놓고 보면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해요. 그냥 홀짝입니다. 그렇게 따지면.
그래서 내일 지표 발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. 내일 지표 발표를 하고서 만약에 이게 좀 좋게 나오면, 그리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, 예를 들어서 뭐 9만 1000달러 뚫어낼 수도 있잖아요. 일단 여기 저항선 다 뚫어내야 되니까 9만 달러는 당연히 넘어야 되고, 그걸 좀 훌쩍 넘어야 되니까 한 9만 1000달러까지 올라갔다 치면 또 조정 한번 받더라도 재차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해피한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. 제가 방송에서 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, 제가 사실 찝찝함이 늘 있었거든요. 여기에서 사실 저는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올 거라고 좀 봤어요. 이 하락이 1월 달에 이렇게 나왔었다면 숙제를 다 한 거잖아요. 여기에서 하락이 한 18%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. 이제까지 아무리 불장이라도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한 80% 넘게 올랐잖아요. 80% 올라가고 나서 꼴랑 18% 조정받고 상승으로 막 날아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네요, 결국엔.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끝났으니까 그래도 확실히 좀 올해는 트럼프가 당선돼서 그런가? 좀 다른가 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역시 좀 항상 허를 찔리는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사실 상승 보고 있었는데 그냥 어림도 없다 하는 듯이 여기서 하방으로 갔죠. 그리고 여기 매물대마저 이제 뚫려가지고 하방으로 가면 날아가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정도로 아주 좀 무시무시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조급하게 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두렵죠.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. 저도 두렵고 모두가 두렵습니다. 이렇게 두려울 때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잘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 비중이 50% 넘고, 지금 현금이 너무 많아서 비트코인 더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됐다, 뭐 이런 분 많진 않으실 거거든요.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뭐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. 그냥 호드를 하면 됩니다. 우리말로 뭐 존버라고 하죠. 그냥 존버하면 됩니다.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든 간에 어디까지 빠지던 간에 결국엔 올해 안에 다 올라가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혹자는 시즌 종료를 이야기하는데, 뭐 꼴랑 25% 빠진 것 같다가 뭐 시즌 종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긴 것 같아요. 시즌 종료는 글쎄요, 뭐 제 눈엔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. 저는 뭐 여전히 전혀 판 거 없고요.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,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, 이제 좀 분할 매도 시작할 거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팔 거예요.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. 판다는 얘기 한 적 없잖아요. 팔 생각 없습니다. 올 시즌 당연히 짱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좀 물량 덜어내고 나갈 사람 나가고 내보내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올리거든요. 단 여기서 찐 반등이 나와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. 그게 좀 아프죠.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오래 걸리면은 힘들잖아요.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생길 거고요. 작년에 한 7, 8개월 조정 받으면서 이때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. 이때 심지어 여기 막 상승하고 했을 때 역푸였어요. 역푸 보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뭐 마이너스 2% 역푸 막 이게 흔했거든요. 그만큼 한국인들이 다 떠나갔다는 뜻이죠. 이번에는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, 떠날 때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1억 6천에 익절하고 가신 분들 아주 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, 저는 올해 그래도 2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14만 불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좀 많이 오르면 한 18만에서 20만 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?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단 불장이 조금 더 늦춰졌을 가능성은 아주 높죠. 사실 저는 뭐 한 2월 중순부터는 불장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. 이제는 뭐 내일 갑자기 불장이 올 리도 없고, 저번에 이미 틀렸다고 인정했잖아요. 틀렸습니다. 그럼 3월에는 불장이 올 거냐? 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, 이제는 뭐 3월에 확실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
하지만 올해를 놓고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말하는 불장은 109K를 넘어가는 때를 불장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. 109K. 이제 최고점을 넘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가려면 이제 많이 올라야 됩니다. 빠질 때는 25% 빠졌죠. 네, 최고점까지 올라가려면은 33%가 올라가야 돼요.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죠. 네, 맞습니다.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이게 뭐 그래도 제 생각에 아무리 늦어도 뭐 한 5월, 6월쯤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? 6월쯤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아까 보셨지만 70% 정도 되잖아요. 그게 선반영 될 테니까 빠르면 3월에도 가능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33%나 올라야 되니까. 그래도 뭐 4월, 5월까지 보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하니까 여기 저점인 것 같은데 네, 여기 어디께 말하는 겁니다.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. 내일 만약에 PC 지표가 정말 안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. 2.6%를 예상했는데 뭐 말도 안 되게 막 2.9%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너무 높잖아요. 네, 이러면 금리 인하는 또 물 건너가는 거죠. 우리 비트는 유동성 먹고 사는데 밥이 없어지는 거죠. 네, 완전 물 건너갑니다. 그러면 좀 상승이 되게 많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에요. 사실 이럴 때 방송하는 게 제일 고통스럽거든요.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해야 되니까 좀 되게 제가 방송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인데 많이 빠져서 방송하기 어렵다. 솔직히 저는 뭐 그런 거 없거든요. 많이 빠졌고 이제 좀 저점인 느낌이 났다. 그러면 뭐 방송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데 지금은 아직 찐 저점입니다 하는 느낌까지는 솔직히 안 오거든요. 저점일 가능성이 낮지는 않아요. 저점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그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전 RSI 많이 보잖아요. 일봉으로 봤을 때 일봉상 RSI가 과매도 구간 넘어섰죠. 네, 점선 밑으로 내려오면 과매도거든요. 과매수. 이게 일봉상으로 과매도 나온 게 가장 최근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기억하시죠? 작년 8월 5일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과매도 구간입니다. 지금 거기까지 빠진 거잖아요. 그래서 찐 바닥일 가능성이 전 진짜 딱 반반 보고 있습니다. 50% 보고 있거든요. 이거 지금 반등하는 거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저 매일 아침 6시 15분에 고래동 공부 라이브 하거든요. 고래동 공부 라이브에서 이야기했어요. 한 50대 50이다. 이게 바닥일 가능성과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50대 50인 것 같다.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반반. 찐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제가 한 이쯤 돼 있을 때는 여기쯤일 때는 제가 고래동 공부에서 방송할 때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. 실제로도 훨씬 더 많이 빠졌죠. 이때는 더 빠질 걸로 보였어요. 네, 거래량으로 보나 뭐 뭘로 보나 더 빠질 걸로 보였는데 이제는 좀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고 그리고 뭐 4시간봉, 1시간봉 4시간봉은 좀 잘 안 뜬 것 같고 1시간봉으로 되게 깔끔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. 요런 거 보면은 이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. 네, 이렇게 저점은 낮아지고 RSI는 엄청나게 낮았다가 네,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이게 아주 강한 상다가 걸렸거든요. 일단은 좀 상방으로 좀 가다가 좀 조정 받겠죠. 또 방향은 일단 상방으로 가다가 아래쪽으로 갈 텐데 이 크기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. 여기 상방으로 가는데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? 여기를 어떻게 뚫어내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강한 힘으로 요 매물대 다 넘어서고 한 90K, 91K 여기 넘어서까지 올라가면 찐반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. 바닥 찍고 나서는 되게 임펄스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거든요. 그렇게 되면 바닥 찍었을 가능성을 네, 저는 뭐 높게 보겠죠. 하지만 지금 이따구로 좀 지지부진하게 잘 못 올라가고 여기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심지어 저점 갱신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. 네.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여기 저항대를 훌쩍 넘어가냐, 아니면 다시 조정받은 다음에 여기 지지선을 깨버리냐, 요 바닥을 깨버리냐, 요런 부분이 키포인트다. 그리고 거기다 보너스 하나 하면은 내일 밤 10시 반에 PC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. 네, 요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다 나오는데 내일 밤 12시 안에 다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뭐 몇 시간 안 남았죠. 만약 여기서 하방으로 가면은 또 우리는 또 덜덜덜 떨어야 될 텐데,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.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무섭진 않습니다. 그냥 맞으면서 가지 뭐 하고 좀 마음 편하게 먹으면 그냥 괜찮거든요. 네, 저 뭐 이렇게 막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. 저는 그냥 이제 좀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. 마음을 좀 많이 비워가지고 요때는 좀 반등 나왔으면 했는데, 이제 뭐 그래 뭐 떨어지면 맞고 가자,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, 그냥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었어요. 그리고 진짜로 여기까지 떨어지면 현물 더 살 생각이 진짜 없었는데, 이제 현물 매수 끝났었는데 현물을 더 살까도 네,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. 빠지는 거 봐서 여기까지 오면 더 사야 되는 가격이잖아요.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. 오면은 네, 살 생각입니다. 시즌 종료. 근데 시즌 종료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시즌 종료는 네,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제가 생각하는 시즌 종료는 뭐 여기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. 49K 밑으로 내려오는 거. 이러면 뭐 시즌 종료죠. 완전 끝이죠. 뭐 그럴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. 그러면 뭐 저는 비트코인 매도하는 거는 매도 실패죠. 뭐 매도 실패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렇게 빨리 끝났으니까 올 가을이나 내년에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네,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이게 깨지면. 그래서 저는 시즌 종료가 뭔지 모르겠어요. 진짜 이거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시즌 종료가 아니라 매수 찬스죠. 네, 다음 시즌을 또 미리 일찍 준비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매도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. 현금이 충분하다. 현금이 뭐 한 50% 이상이다. 이러면은 뭐 분할 매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가격대에도. 하지만 현금 비중이 20% 미만이다.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갖고 계세요.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. 알트코인은 해당 사항 없고요. 알트코인은 좀 손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, 또 맞았다 틀렸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댓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. 이거 뭐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? 제 의견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한 거고, 뭐 제가 이걸 알면 전 재산 뭐 선물 내버리지 잔뜩 써갖고 떼돈 벌겠죠. 네,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런 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존버하는 거, 네,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들 좀 마음이 힘드실 텐데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. 지금 뭐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, 우리 이렇게 지루한 7개월 동안의 조정도 다 버텨내고 강한 상승을 맛봤잖아요. 네,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. 여러분은 안 드시나요? 네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습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습하고 너무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? 이 뒤에는 바로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얘처럼 좀 이거를 좀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꽉 누른 압착한 느낌? 그러니까 요게 7개월이 걸렸다면 얘는 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다. 반쯤으로 압축한 거죠. 이미 한 2개월 나왔으니까 1, 2개월 내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희망 회로를 그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2월 28일 오후 11시 12분입니다. 좀 전에 한 10시 30분쯤에 근원 PC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죠. 1월달 물가지표가 발표가 된 건데 예측치에 정확하게 딱 부합이 됐습니다. 이제까지는 한 2.7, 2.8 계속 좀 높아지는 추세였어요.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힘들어지고 있었죠. 보시면 2.8, 2.6까지 빠졌다가
2.7, 2.8, 심지어 알고 보니까 2.9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많이 낮아진 게 확인이 되죠. 그래도 예측치에 딱 부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예측치에 부합한 거 치고는 물론 비트코인 반등하긴 했어요.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엄청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. 와, 오늘 8만 달러가 깨졌죠. 많은 분들이 좀 패닉에 많이 빠지시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8만 달러가 깨지고 심지어 7만 8천 초반까지 빠졌었거든요.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가 저점인데 저점이 뭐 재차 갱신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. 뭐 일단은 상승 중이에요. 이거 뭐 갱신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. 현재는 한 9만 2천 달러까지 반등을 했어요. 죄송합니다. 큰일 날 뻔했네요. 8만 2천 달러죠. 8만 2천 달러까지는 반등을 했습니다. 7만 8천에서 8만 2천 이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거의 한 5% 될걸요? 5%가 넘는 반등이 5시간 만에 나온 거니까 반등은 꽤 세게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신기한 거는 예상치 부합하니까 저는 금방 막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. 생각보다 뭐 그렇게 뭐 팍팍 올라가진 않더라고요. 10시 반이 한 요쯤인데 물론 처음에 초반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장에 좀 투심이 확실히 좀 약해져 있다.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가격을 보세요, 여러분. 한 8만 2천 달러잖아요. 8만 1천, 8만 2천. 8만 달러라고 할게요. 8만 달러.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. 아까는 막 1억 1천 몇백만 원이었죠. 한 1.2억. 어떠세요, 여러분? 가격 괜찮지 않나요? 요 정도면? 물론 더 빠질 수 있죠. 근데 최저점에 사는 건 뭐 되게 힘드니까 요 정도면 저점 근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엄청나게 많이 빠지면 뭐 7만 달러 부근까지도 빠질 수 있죠. 이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. 근데 7만 달러까지 빠졌다고 해도 지금보다 10% 하락이거든요. 뭐 비트코인한테 10% 정도는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 아니잖아요. 이미 좀 하락이 충분히 많이 있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고점 대비해서 보면 10만 9천 달러가 최고점이었죠. 현재까지 올타임 하인데 최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까지 빠졌냐면 28%가 넘게 빠졌습니다. 근데 한 28% 조정 받았으면 진짜 충분히 많이 받은 거잖아요. 조정폭은 이제 가격 조정도 충분했습니다. 시간 조정은 뭐 진즉에 충분했죠. 뭐 엄청난 조정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. 이게 시카고 선물 거래소, 그 CME 거래소라고 하는데 CME 갭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CME 갭을 다 채우러 가는 중이었거든요. 근데 못 채웠어요.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. 몇백 달러만 더 빠졌으면은 요 갭 있죠.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거, 이걸 갭이라고 하는데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주말에 닫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이때 갑자기 급하게 올랐거든요. 한 7만 7천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급하게 올랐어요. 조금만 78K까지 빠졌었잖아요. 진짜 조금만 더 빠졌으면은 이 갭을 다 메고 갔는데 아주 조금 남기고 갔거든요.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채우러 오는 거 아니야? 찐반이 나와도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조금만 더 빠지면 다 채우고 가지 이번 기회에. 뭐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.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PC 지표가 절망적이진 않아서 좀 상승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. 하지만 좀 조정 없이 갑자기 V자 반등 세게 나오는 이런 모습은 아니죠. 여기까지 만약에 반등이 세게 나온다. 그러면 뭐 사실 조정 끝이죠.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와 진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9만 6천 달러였거든요.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9만 9천 찍고 뭐 제가 좋아했던 때가 10만 되냐 마냐 했던 때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. 여기서부터도 20%가 넘게 빠졌네요. 대단히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. 근데 이거를 뭐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요? 이거를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. 하지만 비트코인은 항상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지나고 나면 요때가 기회였다 싶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늘 이런 시점들이 있었죠. 과거에 좀 큰 조정받았던 때가 늘 있어 왔으니까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찐반이 나왔었는지 그런 걸 좀 보면은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하락했던 때들을 한번
같이 살펴볼게요. 요때는 하락폭이 지금보다 더 컸어요. 일봉상으로 RSI 한번 볼게요. 이때 진짜 무서웠거든요.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뭐 기억나시죠? 뭐 샤메 법칙 해가지고 고용지표 안 좋아서 뭐 경기 침체 온다 막 그런 말 나오고, 요때 일봉상의 RSI가 26이었습니다. 여기 보면 RSI 숫자가 나오거든요. 26.66 진짜 낮았죠. 30 미치면 과매도인데 시장이 공포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. 26.66. 이 이후에 이 점선이 30을 나타내거든요. 요 점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작년에 8월 5일에 있었고요. 이 뒤로는 쭉 없어요. 8월 5일 이후로 일봉상의 과매도가 없죠. 그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꽤 세게 나왔습니다. 물론 아직 봉이 마감되려면 9시간 39분 남긴 했는데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, 현 시점에서 RSI가 22거든요. 22. 진짜 낮은 거예요. 이렇게까지 낮게는 잘 안 나옵니다. 일봉상 RSI 22.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매우 과매도 구간에 있고 엄청난 공포 상태라는 거죠. 공포에 살아. 그게 아주 적절한 그런 시기라는 생각은 듭니다. 지금 사도 뭐 나쁘지 않은 시기라는 생각은 듭니다.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.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.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가. 그리고 이거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 2021년에 그러니까 불장의 큰 하락은 하면은 뭐 전 붓다빔이 제일 많이 생각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누구나 다 엄청난 상승으로 갈 줄 알았는데, 특히 플랜 B가 이때 뭐 10만 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2021년에. 하지만 못 갔죠. 한 6만 9천 달러가 최고였어요. 여기까지는 갔지만 그 전에 조정받아서 엄청난 조정을 받았어요. 이때 여기가 6만 넘었거든요. 한 6만 2천인가 6만 3천인가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한 2만 9천까지 빠졌습니다. 반토막도 안 났죠. 반보다 더 낮게 빠졌어요. 엄청나게 하락했었는데 저는 이번 조정장이 최악의 경우일 때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. 최악, 가장 나쁠 때, 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이 적어도 뭐 여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요 근방은 될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앞으로 하방이 좀 많이 나와도 한 10% 내외가 아닐까,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점 근처라는 거죠. 거기에서 시간 조정이 더 무섭거든요. 요때는 바닥에서 시간 조정이 무려 2달이나 있었어요. 그게 오히려 더 무섭죠. 이게 최악의 경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뭐 그 뒤로 이때는 고점을 살짝 넘겼잖아요.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 장으로 보면은 10만 9천 달러인데 저는 최소한 한 14만에서 20만 달러 정도,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충분히 재차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공포에 살아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. 여기가 좀 공포스러웠던 급한 조정이 나왔던 때고요.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사실 코로나 때죠. 코로나 다들 기억하시잖아요.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이때 빠졌었거든요. 코로나 때 요게 하락빔이 대략 한 62%가 하락했거든요. 60%. 너무 엄청난 수치라 60% 상상이 안 되는데, 요때도 보시면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급하게 빠졌죠. 진짜 엄청나게 급하게 빠졌죠. 이번엔 이 정도는 아니에요. 이렇게 급하게 빠져도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해주면서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거죠. 그 이후로는 엄청나게 올라서 3,780까지 빠졌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6만 9천까지 올랐습니다. 거의 거짓말 약간 못해서 20배가 올랐거든요. 요런 장이 있다는 거죠.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109K에서 현재까지 78K까지 빠졌잖아요. 더 많이 빠지면 뭐 60K 후반, 70K 초반, 뭐 이렇게 7만 달러까지 요 부근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돼도 한 30% 초반대죠. 대략 한 30% 조정 받으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해요. 저는 여기서 찐 반등이 나오면 아까 14만에서 아니면 많이 오르면은 한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한 2~3배가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. 그게 올해입니다. 올해.
올해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격이 괜찮은 때가 아닌가?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8월 5일 날 헤쳐나온 모습도 한번 좀 살펴보죠. 저는 이때랑 오히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연속으로 이때도 보면은 1, 2, 3, 4, 한 4일 동안 미친 듯이 빠졌죠. 마지막 날 제일 많이 빠졌고 급격하게 말아 올렸죠. 이번 장에서는 요 모습이 없어요. 그래서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 이유가 바닥일 때는 한 번에 쭉 빠졌다가 그러니까 롱스퀴징 나는 거죠. 그럼 다시 말아 올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좀 없습니다. 그래서 바닥이 아닌 가능성도 꽤 높아요. 78,000달러가 바닥이었습니다, 여러분. 이제 상승만 있습니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하지만 꼭 바닥에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, 우리가. 그럼 요때 이후로, 이제 찐반인가 생각했는데 또 다시 거의 근처까지 조정을 받았죠. 여기가 49,000달러고요. 8월 5일입니다. 블랙먼데이 때. 그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다음에 또 큰 조정이 온 거예요. 30일,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또 조정이 온 거죠.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장에도 2월 28일 날 혹은 뭐 3일절 날 내일 이제 오늘이군요. 이제 30분 있으면 3일절 되죠. 그럼 뭐 3일절 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또 4월 초에 또 세게 빠질 수도 있죠. 그러면 조정이 사실상 거의 막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. 이번 조정이 길면 한 달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. 그 이후에는 물론 뭐 중간중간 작은 조정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어나더 레벨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. 이런 모습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략 한 달 정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범위를 그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. 단기에 갑자기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오르는 그림은 솔직히 저도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번 장의 특징은 레벨업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. 여기에서 여기 레벨에서 요 레벨로 올라가고 요 레벨로 올라가고 요 레벨로 상승했고 지금 이 레벨로 상승하는 중인 거죠. 또 한 번 더 상승을 한 다음에 또 새로운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요 새로운 스테이지 가는 게 그래도 올해 상반기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올해 6월쯤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가 재차 좀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오늘 PC 지표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어지겠죠? 이게 6월달 금리 인하 뭐 가능성을 나타낸 패드와치에서 가져온 건데 확 줄었습니다. 어저께만 해도 한 33% 됐거든요. PC 지표가 그래도 좀 잘 나와서 연준에서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근원 PC 지표라고 하더라고요. 대략 한 73% 정도, 72% 정도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된다는 뜻입니다. 금리 인하보다 비트코인에 좋은 게 없어요. 네. 돈을 막 살포하고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. 그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. 6월에. 그럼 6월에 금리 인하 해주니까 6월에 오른다. 물론 6월에 오를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선반영 되거든요. 지금도 이제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3월에는 올라갈 수도 있다. 진짜 우리가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금리 인하, 유동성 공급, 돈 풀기 6월부터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 2번 정도 2025년에 올해 금리 인하 한 2번 정도 한다. 0.5% 되겠죠.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한 3-4번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한 번 하고 요 중에서 한 2-3번 더 한다고 치면은 뭐 엄청나게 불리시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. 뭐 저는 물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2017년 같은 그런 상승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. 우리가 2021년도 차트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때는 큰 하락이 있어서 좀 많이 못 올라갔죠. 요럴 가능성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는 좀 2017년 같은 요런 모습으로 좀 그려질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막바지에 올해 막바지에 뒷심이 좀 매우 강해지면서 가을 겨울에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는 우린 여기쯤 있는 거죠.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우상향 하다가 연말에 미친 듯한 불장이 오면서
크게 오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이 모습이 지금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더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2017년에 지금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보시면 되게 큰 하락이 있었죠. 이게 다 30% 넘는 하락이거든요. 여기도 30%만 넘는 조정이고, 근데 조정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한두 달 내로 이렇게 좀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곤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길면 한 두 달, 짧으면 한 달 정도면은 다시 엄청나게 큰 상승이 충분히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비트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좀 올해 말까지 호들 좀 잘 하시기 바라고요. 저는 한 5월쯤에 크게 빠지면서 시즌이 좀 크게 꺾이는 시나리오를, 그러니까 2021년 사이클을 보고 그동안은 좀 대응을 해왔는데, 지금은 2017년 같은 하방으로 갈수록,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기울게 급격해지는 이런 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뭐 현금이 꽤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스트래티지 주식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거든요. 지금 뭐 가격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고래동 공부에서 제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, 오늘도 샀어요. 어제도 샀고, 그냥 뭐 지지난주부터인가 3주째 계속 사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일주일만 늦게 살 걸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, 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. 네, 그래서 분할 매수해야죠. 몰빵했으면 어쩔 뻔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투심이 안 돌아왔어요. 아직은 좀 하락 추세입니다. 그래서 78,000달러가 최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일러요. 네, 솔직히 말씀드려서 PC 지표 나쁘게 나온 거 아니니까 좀 크게 꺾어지면서 뭐 69,000 가는 시나리오는 높진 않은 것 같아요. 나락가는 시나리오는. 나락가는 건 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가능성은 열어두시되, 그래도 한 여기 어디께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? 76,000까지만 이렇게 쭉 빠져주면 CME 갭을 다 채우고 가니까 좀 찝찝함도 좀 없어질 것 같고, 여러모로 좀 그게 차라리 좀 개운할 것 같아요. 좀 화장실 좀 덜 갔다 온 느낌인데 좀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이게 현물 ETF거든요. 미국 현물 ETF 보면은 그냥 뭐 계속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.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빠지던 와중에 빠지는 폭이 확연히 좀 줄어들고 있어요. 네, 여기가 좀 거의 맥시멈이죠. 무려 11억 달러가 빠졌거든요. 11억 달러가 날라갔다. 이게 역사상 최고입니다. 워스트 케이스예요. 미니멈이죠. 이게 25일 날이거든요. 이번 주 화요일 날 유출액이 최대였어요. 거의 뭐 2조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죠. 그리고 수요일 날 1조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고, 그리고 또 몇 천억이 어저께 빠져나갔죠.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다가 좀 덜 빠져나가고 또 조금 빠져나가고 뭐 요러다가 상승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요? 네, 그러면 비트코인도 지금은 하락 추세지만 언젠가는 뭐 이렇게 지금 한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요. 물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CME 갭 매우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좀 모두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물론 공개 라이브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고래동 공부에서는 정말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 치시면 됩니다.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저희 카페도 있지만 펜딩 통해서 보시면 진짜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. 네, 웅달님도 거의 매일같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펜딩 오시면 고래동 공부 채널 통해서 거의 뭐 매일같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오늘 아침에도 했죠. 아침에 제가 6시 15분에 거의 매일 하고 있거든요. 내일 아침에도 할 거고, 그러니까 미장이 열릴 때는 웬만하면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 5일, 요즘에 거의 한 주 6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긴급 라이브도 해서 한 주 7일 한 것 같아요. 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, 옹달님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. 함께 해주시면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투자라는 게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저희 톡방 통해서 소통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좀
두려움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. 요때 진짜 오늘 엄청 두려웠잖아요. 78,000달러 빠졌을 때.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. 그리고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엄청 두렵진 않았거든요. 저는 계속 라이브 하고 하니까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목소리에 지금 뭐 두려움이 서려 있나요? 글쎄요. 뭐 한 5만 달러가 깨지면 저도 두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때 현금 있으면 더 살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30%도 안 빠졌는데 시즌 종료를 논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그리고 시즌 종료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. 일봉상으로 RSI 이렇게 과매도 나왔을 때 이때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반등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매물대 없이 여기 올랐던 자리라서 지금은 매물대 없이 빠지고 있죠. 이때 매물대가 없잖아요.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매물대 없이 빠지고 있는데 반대로 반등이 여기서 뭐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또 매물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것도 맞거든요. 그동안 8만 달러를 채우지 못했던 거를 지금 좀 채우는 중일 수 있는 거죠.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매우 매력적인 가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기회가 많은 거거든요. 비트코인의 특성이 원래 이러니까 이거는 좀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중요한 건 팩트만 보자면 아직 고점 대비 30%도 안 빠졌다. 한 28%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 요 정도면 그래도 하락폭이 낮진 않으니까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도 좀 있다. 하지만 CME 갭 채우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저는 한 74,000에서 76,000? 네, 그 정도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직은 좀 하락의 무릎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다들 좀 마음이 힘드실 텐데 좀 힘내시고요.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. 제 생각에 한 일주일 내로 오늘이 최저점일 수도 있고요. 일주일 내로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힘든 일도 결국엔 다 지나갑니다. 현금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하시고요.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그냥 올 시즌에 정점까지 좀 잘 가지고 가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럴 때 또 알트코인 사는 거에 대해서 유혹을 많이 느끼실 텐데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. 하지만 비트를 사는 게 스트레스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금요일인데 마음이 다들 무거우시죠? 네, 그래도 좀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Never sell your Bitcoin.